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31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소식과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먼저 주요 시장 지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러시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비트코인, BTC 가격입니다. 바이낸스 USDT 마켓 기준으로 드디어 11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11만 달러 돌파. 이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저항선을 뚫었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더리움, ETH 가격은 좀 다른 양상이었어요. 자료 보니까 약 3,827달러 수준, BTC만큼 따라가진 못하는 모습이네요. 맞아요. 약간의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알트코인들, SOL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상당했다고 하던데요. 네, 특히 청산 데이터를 보면 그 움직임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청산 규모 정말 어마어마하던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총 청산 규모가 5억 7,940만 달러가 넘었다고요. 네, 거의 8천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죠.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건 그 청산된 포지션의 방향입니다. 맞아요. 그게 좀 특이했어요. BTC만 봐도 청산액 중에 88% 이상이 롱 포지션이었고 ETH는 86% 이상, SOL은 무려 92% 넘게 롱 포지션 청산이었죠. 가격은 오르는데 롱 포지션이 이렇게 대거 청산된다는 게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통은 가격 급락할 때 롱이 청산되는데 이번엔 급등 과정에서 터졌단 말이죠. 이건 아마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못 버티고 청산당했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가격이 흔들릴 때 청산이 촉발됐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시장이 과열된 부분을 일부 해소하는 과정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선물 시장 롱숏 비율도 보니까 전체 평균이 롱 48.86%, 숏 51.14%. 아주 미미하게 숏이 우세하네요. 네,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숏이 약간 우세하다는 건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보다는 좀 조정을 예상하는 시각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칭 수요 같은 게 반영됐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개별 거래소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 걸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마냥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겉으로 보이는 가격 상승 이면에 이런 복잡한 데이터들이 얽혀 있네요.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주요 뉴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이 BTC 11만 달러 돌파와 함께 나타난 고래들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상반된 움직임이라고 표현했던데요. 네,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시장은 막 환호하는데 정작 큰 손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하는 듯한 신호들이 포착됐거든요. 온체인 데이터 분석 자료에 잘 나와 있죠. 가장 먼저 언급된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규모 BTC 이동이었습니다. 지난 9시간 동안 22,704 BTC. 이게 지금 가치로 거의 25억 달러나 되는데 이걸 여러 신규 지갑으로 옮겼다고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아시다시피 상장사 중에 BTC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곳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을 낮춰.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는 역시 매도 준비 아니냐. 거래소 입금 전에 좀 나눠두는 거 아니냐 이런 거군요. 네, 그런 가능성.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커스터디, 그러니까 수탁 방식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보안 강화를 위해서 자산을 재분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CEO가 최근에 BTC 매수 및 보유 전략은 계속 간다고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에는 약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들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고래, 이른바 비트코인 오지, 초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고 나왔어요. 특정 주소가 크라켄 거래소에 200BTC를 또 입금했다고요. 네, 이 주소 12JG가 최근 3주 동안 계속해서 BTC를 거래소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번 것까지 합치면 총 6,003 BTC,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천억 원이 넘는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간 셈이에요. 와, 꽤 큰 물량이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장기 보유자가 이렇게 대량으로 거래소에 입금하는 건 매도 압력 증가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오르니 이제 차익 실현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시장 전체는 11만 달러 돌파 이러고 있는데 정작 BTC 많이 가진 기업이랑 오래 가진 개인들은 슬슬 팔쯤부라는 듯한 모습이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코인데스크 분석을 보면 다른 시각도 있어요. 아, 그 200주 이동평균선 SMA 얘기요? 네. 현존 200주 SMA가 대략 54,750달러 수준인데 이게 2021년 고점보다 훨씬 아래와 있다는 점을 들어서 장기적인 강세장은 아직 유효하다 뭐 이런 분석이죠. 과거 강세장 끝날 때 보면 200주 SMA가 이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었는데 아직은 거리가 멀다 이 논리군요. 맞습니다. 장기 추세 지표는 아직 괜찮다는 거죠. 다만 또 유명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최근에 숏 포지션으로 바꿨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잖아요. 네, 봤어요. 이건 또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신호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좀 상반된 시그널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장기 추세는 괜찮아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고래 움직임이나 일부 트레이드 포지션 때문에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는 상당히 복합적인 국면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좀 큰 그림이랑 세부 움직임을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제도권 근융이나 기업들의 움직임도 한번 보죠. 이건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는 소식들이죠. 대표적으로 노르데아 은행 소식이 있었죠. 북유럽 최대 은행 중 하나인데 네,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하던데요. 2,860억 달러. 이 은행이 12월부터 고객들에게 코인시어스의 비트코인 ETP, 그러니까 상장지상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좀 신중했던 걸로 아는데 고객 수요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대형 은행들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외면할 수 없게 됐다는 증거니까요. 핀테크 쪽에서는 레볼루트 소식도 있었죠. 달러랑 스테이블 코인, USDT나 USDC 간의 1대1 수합 기능을 출시했다고요. 네, 수수료 없이 바로 교환해준다는 거죠. 이더리움, 솔라나 포함해서 6개 블록체인이나 지원하고요. 법정화폐랑 디지털 달러를 더 쉽게 쓰게 해주는 거죠.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움직임이네요. 웨스턴 유니언도 스테이블 코인 상표를 출원했다면서요? WUUSD라고? 네, 그리고 특히 솔라나 기반으로 결제망을 구축 중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전통적인 거대 송금 기업이 직접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니까요. 기존의 국제 송금 방식에 좀 변화를 주려는 시도겠네요. 그렇죠. 더 빠르고 저렴한 시스템을 만들려는 움직임이고 앞으로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겠죠. 이런 제도권이나 기업들의 움직임은 확실히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코인베이스 관련해서 좀 민감한 이슈도 있었어요. 정치권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민주당 상원의원이 코인베이스가 정치 기부금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SEC 소송이 좀 예상외로 빨리 철회된 배경에 코인베이스 쪽에 로비나 기부가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죠. 네, 특히 페어쉐이크라는 암호화폐 업계 슈퍼팩을 통한 기부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연결짓는 시각이었죠.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바로 반박했고요. 파야시르자드 CPO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페어쉐이크는 초당적 그룹이고 이전 행정부 때도 취임식 기부는 있었다. 이렇게 반박했죠. 네, 양측 주장이 팽팽합니다. 저희는 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논란 자체가 암호화폐 산업이 커지면서 정치, 규제 환경과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른 알트코인이나 생태계 소식도 간단히 볼까요? 이더파이 바이백 제한이 좀 눈에 띄던데요. 아, 네. ETHFI 토큰 가격이 3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최대 5천만 달러 규모로 바이백을 하자는 제안이 커뮤니티에서 나왔다는 거죠. 토큰 가격 방어를 위한 디파이 프로젝트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 거래량도 엄청나게 늘었다면서요. 10월에만 거의 26억 달러. 네, 예측 시장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죠.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정보 시장으로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우창펑 전 CEO 관련 루머도 있었는데 에스터 토큰 매도설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고요. 네, 온체인 데이터 확인 결과 그냥 바이낸스 내부 이체였다는 거죠. 유명인 관련 소식은 항상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 검증이 중요하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BTC가 11만 달러를 넘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뒤에서는 대규모 롱포지션 청산이나 고래들의 매도 가능성 같은 신중해야 할 신호들도 같이 나타났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같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노르데아 은행이나 웨스턴 유니언 같은 제도권 기업들의 진입은 장기적인 긍정 요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 변동성 우려와 장기 성장 기대감이 공존하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는 역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BTC 이동이 어떻게 결론 날지, 그리고 오지들의 매도 움직임이 계속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도권 금융의 암호화폐 수용 속도나 코인베이스 사례처럼 정치적 변수들도 계속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 뒤에 숨어 있는 뭐랄까 큰 손들의 진짜 의도는 뭘까?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어떻게 예고하고 있을까? 이런 점들을 계속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표면적인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의 시장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